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유럽의 에이즈로 불리는 매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매독이 다시 유행세를 타고 있습니다. 후진국도 아닌 일본과 한국, 독일, 그리고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말이죠. 각 나라들에서는 비슷한 이유를 대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데이트 어플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행위,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되면서 쉽게 하룻밤을 자게 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것 때문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오히려 성을 사고 파는 가게들은 생계랑 직결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예방하고 있죠. 불법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본 당국의 발표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이유는 아무나랑 자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치료가 쉬운 병이니 자신이 어플을 이용해 사람을 만난다던가 하룻밤의 재미를 즐긴다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겠죠. 먼저 매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시작하죠. 매독은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성병이죠. 매독의 원인균은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인데 이 균은 주로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거든요. 임신한 여성으로부터 태아에게 직접 전파될 수도 있고요.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이 전파되면 통증이 없는 궤양이 생깁니다. 이걸 1차 매독이라 하죠.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발진 등의 2차 매독이 발생합니다. 2차 매독까지는 치료하지 않아도 호전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잠복 매독이죠. 잠복 매독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증상이 없다가 3차 매독 형태인 동맥염, 뇌신경 매독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잠복 매독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앞에서 말했듯이 매독은 조기 발견 시 항생제 1회 처방만으로 간단히 완치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매독이 크게 유행했던 16세기에는 적절한 치료법이 없었죠.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매독으로 사망했고 그 중에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모대, 체사레 보르자, 영국의 헨리 8세, 교황 율리오 2세, 니체, 슈베르트, 마네, 고객, 모파상 같은 유명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흔히 성병은 신의 천벌, 저주라고 여겨지는데 매독이란 것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매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 주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대륙 기원설. 신대륙 기원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선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 여성과 성적 접촉을 한 뒤 매독에 걸리게 되었고 그 상태로 귀국하여 매독을 유럽 지역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가설이죠. 실제로 콜럼버스가 항해를 마치고 1493년 3월에 귀국했는데 직후인 15세기 말에 매독에 대한 기록들이 유럽 문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 존재설입니다. 고대 존재설은 매독이 콜럼버스 이전부터 고대 때부터 존재해 왔을 것이라는 가설이죠. 석기시대 유골에서도 매독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 고대 문헌에서 매독이라고 생각할 만한 질병의 기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가설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죠.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매독이 콜럼버스의 귀국 이후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매독이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게 된 이유는 프랑스의 샤르 8세가 일으킨 이탈리아 전쟁 때문이죠. 프랑스군은 1495년에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점령했는데 이 전쟁 때문에 각국에서 메인부대 용병과 함께 성을 사고 파는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나폴리에서 매독이 유행하였고 프랑스군이 귀국한 후 프랑스에서도 매독이 유행했다는 기록이죠. 샤르 8세는 나폴리를 침공했다가 매독에 걸린 채 프랑스로 돌아왔고요. 그의 신하 중에서도 몇 명이 같은 병에 걸렸다는 걸 인식했을 무렵에는 이미 매독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진 후였습니다. 거기다 종전 후 해산한 각국의 용병들이 귀향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매독이 확산되었죠.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휩쓴 매독은 마치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5년 뒤인 1500년에는 런던에서 모스크바에 이르기까지 전 유럽이 매독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매독의 확산은 유럽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도 항로를 개척해 후추, 정양 등의 무역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유럽의 탐험가들은 인도에도 매독을 퍼뜨렸죠. 1520년에 이르러서는 아프리카와 중국, 일본에도 매독이 창궐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매독이라는 정해진 병명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성병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데 과거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혐오하는 대상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샤르 8세의 프랑스 군대와 함께 온 여성들에 의해 매독이 퍼졌다고 봤기 때문에 매독을 프랑스 병이라 불렀고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에서 병이 옮아왔다고 생각하여 이탈리아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폴란드인은 독일병, 러시아인은 폴란드병, 중동으로 넘어가서는 유럽 농포병이 되었죠. 인도와 타히티는 각각 침략자인 포르투갈과 영국에게 화살을 돌리고 스페인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병, 터키에서는 기독교병, 중국에서는 광동개양, 일본에서는 당나라 두창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상대 국가를 비난하며 퍼져나간 매독은 1530년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시필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매독을 뜻하는 시필리스는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시인인 지롤라모 프라카스 토로가 붙인 이름입니다. 지롤라모는 매독 또는 프랑스 병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시필리스는 이 책에 등장하는 목동 시필루스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죠. 왜 목동의 이름에서 따왔는지도 재미있습니다. 앞에서 신대륙에서 건너온 질병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신대륙에서는 매독은 물론 성과 관련된 질병을 라마 목동이 퍼뜨린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라마 목동이 내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잉카 제국에서는 법도 제정했습니다. 라마와 관계를 가져 병을 가진 남자는 사형, 기혼남만 라마를 관리하고 독신남이 앙컨 라마를 집에서 기르는 것은 불법 등 꽤 많았죠. 법이 제정된 것은 사례가 많았으니 제정된 것이었고요. 어쨌든 시필리스는 1700년대 초반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고 현대 영어에서 매독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매독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1614년 조선 중기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이 편찬한 지붕유설입니다. 이 책은 일종의 백과사전인데 이런 기록이 담겨있죠. 우리나라 의사를 훑어보건대 천포청은 중종 원년으로부터 16년에까지 이르는 이후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병이다. 중국 또한 과거에는 이 병이 없었으나 서역으로부터 전해져 왔으며 그 뒤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매독을 천포창, 면화창, 대마풍 등으로 불렀습니다. 조선에서 매독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였죠. 이때 일본인들을 통해 조선에 처음 매독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진 매독은 사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1496년 파리 의회는 매독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 내에 도시를 떠나라 명령했을 정도이죠. 또한 로마 제국 시절에는 목욕 문화가 크게 발달했었으나 매독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받으면서 공중 목욕 산업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목욕을 기피하는 문화가 생긴 것도 이때이죠. 목욕을 안 하게 된 것은 흑사병도 원인이었지만 매독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매독은 산업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목욕을 하지 않으니 몸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테고 이 악취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향수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죠. 매독이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부 발진과 탈모를 감추기 위해 가발을 쓰는 문화도 부활했고요. 서양에서는 수은으로 매독을 치료해보긴 했으나 당연히 부작용이 심했죠. 매독균이 열에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는 말라리아균을 접종해 치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매독이 문제가 아니라 말라리아균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매독이 잠자리로 인해 퍼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독교 문화권이었던 유럽에서는 엄숙주의, 순결주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의 천벌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죠. 최초의 효과적인 매독 치료제는 20세기에 들어서서야 발견되었습니다. 1909년 독일의 세균학자 파울 에를리히가 개발한 쌀바르산 606이죠. 쌀바르산 역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긴 했지만 종기에 수은을 붓는 것이 고작이었던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매독 치료제로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쌀바르산 606이 매독의 유일한 치료제였죠. 페니실린이 상용화된 덕분에 인류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독은 전염성이 약해지며 사그라드나 싶었는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다시 퍼지고 있죠. 한국도 최근 3년간 매독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증가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조기 매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년 연속 증가했죠.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즐기시길 바랍니다. 유럽의 에이즈로 불리는 매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